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오늘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선고가 납니다. 대구의 행정과 교육수장 2명 다 불법 선거 혐의로 사법 처리를 받게 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전원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국회에 탄핵소추를 촉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문제가 많았던 선거구 획정, 알고 보니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도 1년이지만 아직도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1월 14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이 수능 예비 소집일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쾌청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드러나면서 활동하기 무난한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에는 잠시 안개 끼는 곳이 있고 동해상에는 비가 오락가락하며 내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옅은 안개는 햇살이 비추면서 금세 거치겠고요. 해상에 내리는 비도 오늘 낮까지 이어지다 그친 뒤 다시 하늘도 조금씩 풀리겠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 아침 대구 5도, 안동도 5도로 쌀쌀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16도, 안동은 15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수학 능력시험 당일인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는데요.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운 아침과 함께 큰 일교차에 대비해 옷차림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계속해서 햇살과 함께 구름 끼는 날이 많겠고요. 낮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쌀쌀함이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법원 판단이 궁금합니다. 역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사건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대구시장, 대구교육감 2명이 동시에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윤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또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예비 후보자 신분이었으면 문제될 게 없지만 권 시장이 시정을 돌보겠다며 시장 지위로 돌아간 때였습니다.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시장 지위를 이용하거나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직원들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직무 과정에서 일부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장이 2번이나 불법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1심에서는 구형량을 최대한 늘리는 관례를 뒤집은 것이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란 비판이 나옵니다. 남은 절차는 재판부의 판단. 권 시장 선고 공판은 오늘 오전 9시 30분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손 부장판사는 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 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잇따라 선고했습니다. 선거 공보물 등의 정당 이력을 써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은희 대구교육감도 경찰이 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로써 대구의 행정과 교육계 수장 2명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 대상이 됐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고 공판은 중요한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대구 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엄하게 보는지 관대하게 보는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고위 관계자의 친인척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구문화재단이 대구시 의회에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구문화재단은 지난해 5월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LED 차량 교통통제 홍보를 위해 한 업체와 각각 1,760만 원과 1,240만 원으로 쪼개기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계약서 복사본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이거 막 만드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떤 거는 도장 찍혀 있고, 어떤 거는 서명대가 있고, 어떤 거는 날짜도 없고, 공부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출결에서 원본 안 가져오십시오. 원본을 가져와 비교했더니 전체 금액이나 서류의 모습은 복사본과 거의 비슷했지만 세부 내용은 달랐습니다. 복사본에 있는 기름값 항목 대신 원본에는 입간판 임차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빌린 차량 대수와 관리 인원 숫자도 원본과 복사본이 다릅니다. 원본 서류에 찍힌 도장과 복사본의 도장이 다른 것을 포함해 최소 6곳 이상이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한테 준 서류하고 보관하고 있는 서류가 다른 거는 맞죠?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출해줬는 거 이어서 내용이 다르다, 그지? 도장도 다르고 도장도 다른 거 발견했고 했으니까. 위증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은 지난 2016년 고위 관계자 친인척 회사와 수의 계약으로 3억 4천만 원짜리 추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이 추가 계약이 문제가 있는지 대구 변호사협회를 통해 법무법인 두 곳에게 법률적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두 곳 모두 긴급하게 수의 계약을 해야 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며 이종 사촌 대표와 수의 계약을 한 것은 부패 행위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저 계약을 제시를 해서 입찰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제 추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은 입찰 계약 형식으로 진행하는 본래의 취지가 크게 흐려질 우려가 있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은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달청에 문의했더니 이 추가 계약은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이 조달청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하세요, 자체적으로 하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 내용을 모르는데 사실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공문서 위조에 위증 논란까지 나오면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법원 내부 징계 또 국회 탄핵 논의가 몇 개월째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보다 못한 현직 판사들이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한다며 법원 내에선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차경환 지원장을 비롯해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 전원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 촉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각급 법원 판사들의 상설 협의체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는 오는 19일 이를 논의하자며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법원의 위상 제고에 유리하거나 행정부와의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일선 재판부에 특정한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 등은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 행위라며 형사법상 유무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위헌적인 행위였음을 국민께 고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 사태와 관련한 재판이 종료되기까진 시간이 요원하다며 형사 절차 진행과는 별개로 탄핵을 촉구해야만 하고 이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실천적인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관 회의는 100명이 넘는 법관 대표 중 5명 이상이 발의해야 안건으로 상정되는데 기한을 넘겨 회의 당일 대표 10명 이상이 현장 발의를 해야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법관 회의에서 이 결의안이 의결되면 국회 탄핵소추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천 경마장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이것만 잘하면 세금 2천억 원이 더 거치고 일자리 1,500개가 생긴다는 식으로 홍보를 해왔는데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레츠런파크 영천 사업을 한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지난 2009년 12월 제4 경마장, 그러니까 레츠런파크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걷어들이는 레저세를 30년 동안 절반으로 깎아준다는 게 유치 조건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레츠런파크 영천터입니다.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와 대미리, 청통면 대평리 147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2014년에 완공해 해마다 지방세수 2천억 원, 일자리 창출은 1,500명, 생산 유발 효과 3천억 원을 기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착공 전부터 크게 빗나가 버렸습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 한국마사회는 지금까지 2차례나 협약서를 바꿨습니다. 일단 완공은 9년 늦어졌습니다.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그것도 우선 1단계 사업만 추진합니다. 1단계 사업 면적은 원래 규모의 절반인 66만 제곱미터로 줄었습니다. 한 해 치르는 경기는 670여 경기에서 200여 개로 3분의 1로 줄고 마방도 1100칸에서 200칸으로 크게 줍니다. 경기가 줄다 보니 지방세수는 230억 원으로 애초 유치전 때 예상했던 수익보다 10분의 1로 크게 줄었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현재는 200여 명으로 애초 예상보다 15%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줄어든 이유를 두고 경상북도는 지난 2011년에 시행된 지방세 특례 제한법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치단체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면서 무분별하게 사업을 유치하는 것을 막는다고 정부가 만든 법입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이미 쓴 예산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짚어봤습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 한국마사회가 2009년 유치 당시 맺은 협약은 법적으로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법적으로 그쪽도 미비한 게 있었고 응한 제도도 문제가 있어요. 엄격하게 하면 양쪽 다 하시대요. 영천시 의회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일들을 포장만 그럴듯하게 해서 기대치만 키웠다는 겁니다. 지역 세수가 부족한 영천시에 900억 원의 세수가 생긴다. 200억 원의 세수가 생긴다. 그래서 지역 세수에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서 동의를 해준 겁니다. 한국마사회가 경상북도와 영천시에게 협약을 2차례나 바꾸자고 한 것도 경제성을 걱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3차 협약이 체결되기 전 한국마사회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인구 감소와 레저세 감면 제한 등으로 사업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장밋빛 전망만을 시도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치적 자랑만 한 셈이고 세금은 세금대로 경제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10년 가까이 물쓰듯 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선거 직전에 가까스로 확정된 지난 국회의원 선거구는 기괴한 모양 때문에 게리맨더링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 지역은 생활권도 주민들 요구도 모두 무시한 채 엉뚱한 통합선거구가 속출했는데요. 최근 결정 과정의 이면을 짐작케 하는 당시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에선 농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영주 시민 대다수도 생활권이 같은 봉화와 합쳐지길 원하고 있고 안동 시민 다수도 도청 소재지 안동 예천의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생활권 중심으로 선거구를 전면 재편할 것을 주문했지만 선거구 획정위는 현역 의원들의 입맛에 맞춰서 교류가 없던 시군을 한데 묶은 이른바 게리맨더링 선거구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실체가 없는 새누리당 당론을 핑계 삼아서 비합법적인 지역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서 당시 획정위 내부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상주는 낙단교 다리 하나 빼면 의성과 생활권이 판이하다. 오히려 문경과 가깝다. 도청 이전은 거대한 국가적 판단이다. 안동 예천 선거구로 호응해주는 것이 옳다. 회의 분위기는 주민들이 요구한 안동 예천, 상주 문경, 그리고 영주 봉화를 묶는 결정이 대세를 이루는 듯 하더니 갑자기 반대 논리가 등장합니다. 영주랑 합치는 걸 봉화에서 반대한다. 하나의 생활권인 울진과 영덕이 분리된다. 주로 봉화 울진 영양 영덕 선거구를 흔들면 안 된다는 것. 제3의 대안을 만들자는 의견도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하자며 묵살했습니다. 결국 4차례 더 이어진 회의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표결 끝에
5대 4로 현 선거구가 확정됐습니다. 여야 4명이 그 동수로 위원을 추천하다 보니 그 결과 마지막 표를 쥐게 된 중앙선관위원장이 어느 쪽에 그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의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일부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급급한 선거구 획정위의 모습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날의 공포와 불안은 여전히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서 사람들의 일상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앙과 인접한 아파트에서 지진의 충격을 겪은 최호연 씨는 요즘 생존 배낭을 거실 한가운데 꺼내두고 지냅니다. 지진 공포가 트라우마로 남아 약물과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생긴 일상의 변화입니다. 세면도구, 청심원, 겨울장갑, 여기 비상약부터 시작해갖고 지진 트라우마는 최 씨에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상 이상의 고통입니다. 숨이 탁탁 차는 거는 뭐 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이건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진짜 저도 지진보다 무서운 게 지진 트라우마라는 걸 저는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살던 집이 완파 판정을 받은 임종선 씨도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빨리 대피한다고 내려오다가 다리를 다친 거예요.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제가 대수술 받았거든요. 그리고 뭐가 뚝 떨어져도 깜짝 놀라고. 그리고 층간소음 누가 쿵 하면 깜짝 놀라거든요. 이재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에서 살면서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지만 불안은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옷 입고 신발 신고 이렇게 자는 사람들 있어요.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가 갑자기 흔들리면 쫓아나가려고. 지난 6개월여 동안 주민 10,000명이 심리 상담을 받은 포항시 재난심리지원센터. 심리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요즘도 꾸준히 찾고 있고 트라우마 증상이 있는데도 숨기거나 모르고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진 트라우마는 지속적으로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심리 상담이나 트라우마 관련된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이후부터 이런 PTSD 증세가 나타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놔뒀을 때는 이게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좀 강해지기도 하고요. 이렇다 보니 정부가 2020년에 건립할 예정인 권역별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지진 발생 지역인 경북 동해안에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 1년,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의 공포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단적 트라우마를 모두가 공론화하고 치유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의 시험이 치러지는 내일 수험생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소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수능 당일 1, 2, 3호선 전동차 운행 횟수를 호선별로 4회씩 모두 12회 늘립니다. 특히 수험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전 6시 4분부터 9시 3분까지 전동차 운행 간격을 기존 7에서 9분에서 5분으로 단축합니다. 열차 고장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월배, 안심, 문양 7곡 차량 기지에 호선별로 투입할 전동차 6대를 비상 대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독도 방문자가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가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3월 일반인 독도 관람이 허용된 뒤 지난달까지 173만여 명이 방문했고 내년 안에 200만 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날씨 때문에 직접 내리지 못한 채 독도 주변을 배로 선회한 인원도 44만여 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일본인 108명을 포함해 4,900명이었습니다. 독도를 직접 밟거나 배로 선회한 방문자 가운데 신청자에게 발급하는 독도 명예 주민증을 받은 인원은 4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돈사 신축 허가 편의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욱현 영주시장의 처남 61살 권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금품 제공에 앞서 장 시장이 자신의 처남을 찾아가 보라고 했다는 건설업체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권 씨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처남의 금품 수수 과정과 장욱현 시장의 연관성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검찰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드러나면서 활동하기 무난한 날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륙에는 잠시 안개 낀 곳이 있고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비가 오락가락하며 내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옅은 안개는 햇살이 비추면서 금세 거치겠고요. 동해상에 내리는 비도 낮까지 이어지다 그친 뒤 점차 하늘이 풀리겠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 아침 대구는 5도, 안동도 5도로 쌀쌀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16도, 안동은 15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수학 능력시험 당일인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는데요.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운 아침과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해 옷차림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종종 구름은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5도, 고령 3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고령 모두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3도, 김천 1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모두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5도, 청송 3도로 출근길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15도, 청송 13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5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햇살과 함께 구름 끼는 날이 많겠고요. 낮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쌀쌀함은 더욱 커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